안녕하세요. 현선의 유튜브 영어 학습법의 저자 배성규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소개를 좀 다르게 해봤는데요. 항상 현수학파입니다라고 하다가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책을 현선의 유튜브 학습법이라는 책을 출간을 한 게 딱 1년이 지금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지금 굉장히 과분하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책이 여전히 지금도 서점에서 잘 팔리고 있는 듯 합니다. 네, 꾸준히 잘 팔리고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책을 출간한 이후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통해서 엄마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정보도 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있고, 또 맘코칭을 통해서 책을 읽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이 현선의 유튜브 영어 학습법으로 루틴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루틴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맘코칭 과정을 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엄마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영어 영상을 노출해주는 그 방법에 대해서 조금 그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 3가지를 제가 오늘 정리해서 좀 다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엄마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영어 노출하는 그 방법에 대한 가장 큰 오해 3가지 중에 첫 번째는요, 어른들이 유튜브를 보는 방법 그대로 아이들한테도 이제 영어 영상을 노출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우리가 어른들 같은 경우는 유튜브를 볼 때 어떻게 하시나요? 네, 먼저 아마 이제 유튜브 앱이나 이제 유튜브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거기서 이렇게 추천되는 메인 메뉴에서 추천되는 영상들 중에 하나를 고르실 거고, 그렇게 하나를 보시고 나면 옆에 추천되는 영상들 중에 또 하나를 보시던가, 아니면 특정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그 검색어를 입력해서 이제 검색되는 유튜브 추천 영상들 중에서 이제 보시겠죠. 이렇게 하시면서 계속 이어나가실 텐데, 아이들도 이렇게 한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유튜브 영어 영상을 보여줄 때도 영어로 된 유아용 유튜브 영상을 하나를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걸 보고 나서 거기서도 추천되는 영상들 중 하나를 클릭해서 보여주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 영상들은 이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굉장히 그 러닝 타임이 짧아요. 왜냐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주로 너저리 라임이라든지 챈트라든지 동요 이런 영상들을 보여주다 보니까 진짜 길어봐야 뭐 한 3분, 5분 이렇게 되고, 또 TV 시리즈 같은 경우들은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하나를 보고 나서 그 다음 영상으로 또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와중에 또 재밌는 한국 영상이라든지 다른 영상들이 추천되면 그거를 이렇게 클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는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린 추천 채널들이 있어요. 아니면 이제 여기 설명란에 보시면 비법 노트라는 게 있죠. 그걸 다운로드 받아 보시면, 아니면 제가 책에도 추천 채널 100개 리스트를 드렸는데, 그 추천 채널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재생 목록을 보거나, 아니면 거기서 컴팔레이션 영상이라고 해서 짧은 영상들을 이렇게 붙여놓는, 아니면 TV 시리즈 같은 경우는 비슷한 그 소재의 그런 클립들을 붙여놔서 한 30분 아니면 뭐 60분 이렇게 붙여놓은 컴팔레이션 영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보여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일수록 뭔가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줘서 이런저런 영상을 보게 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영상 내에서, 그리고 반복해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이렇게 재생 목록이라든지 컴팔레이션 영상, 그것도 엄마가 이제 미리 선택해 놓은, 아이와 함께 선택해 놓은 아이가 좋아하는 채널에서 보여주시는 게 맞습니다. 큰 아이들의 경우는 어느 정도 엄마와 그 약속이 돼 있고, 엄마가 어떤 영상을 보면 되고 어떤 영상을 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사전에 규칙이 정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잘 인지가 된 상태라고 하면 큰 아이들은 어느 정도 자율권을 주고 다양한 영상을 보는 게 좋겠지만, 아직 어린 친구들, 뭐 4살, 5살, 6살, 7살까지 이런 친구들은요, 엄마가 선택해준 재생 목록이라든지 컴팔레이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좋고, 또 이렇게 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왕이면 어릴 때는 같은 걸 반복해서 보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영상을 뭐 매일 같은 영상을 볼 수도 있지만, 하나를 뭐 한 5개 정도로 정해놓고 이거를 일정 기간 동안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언어 학습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네, 재생 목록이라든지 컴팔레이션 영상, 아이가 좋아하는 채널을 선택하시고 그 채널에서 재생 목록이라든지 컴팔레이션 영상을 보여주시는 게 맞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많이 하시는 오해는,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을 던져주고 아이한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은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거실에서 큰 TV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거실에서 큰 TV로 보여드려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우선 아까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아이가 영상 하나가 끝날 때마다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아이가 조그만 그 태블릿 화면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굉장히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물론 이것도 이제 8살, 9살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지만 4살, 5살, 6살, 7살 이런 친구들은 큰 TV로 거실에서 보면서 아이들이 몸을 움직이면서 그냥 보는 것보다 몸을 이용해서 거기 나오는 율동을 따라하거나 이랬을 때 학습 효과가 훨씬 좋기도 하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 때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것보다는 몸을 좀 움직이면서 운동도 하고 이렇게 보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거실에서 큰 TV를 통해서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마지막으로 하시는 가장 큰 오해는 이렇게 영상을 아이한테 틀어주고 나면 엄마는 그냥 다른 일을 하거나 좀 쉬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것도 역시 큰아이의 경우는 달라요. 큰아이의 경우는 아이가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엄마와 사전에 이제 규칙을 정하고 그 안에서 아이가 스스로 볼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 아이한테 자율권을 주는 것도 괜찮지만, 여전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엄마가 그냥 재생 목록 하나 딱 틀어주고 이걸 방치하는 게 절대 아니세요. 아까 제가 거실에서 보여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엄마가 사실은 같이 봐주는 게 가장 좋거든요. 같이 보면서 아이가 어떤 영상을 좋아하는지 어떤 영상을 좋아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찰을 꾸준히 하셔야지 되고, 또 너무 어려워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도 엄마가 아이를 관찰을 하시면서 아이가 더 좋아하는 영상들을 이제 계속 선택해 주셔야지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이가 내가 지금 이렇게 영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고 엄마가 굉장히 관심 많고 이걸 내가 하는 걸 엄마가 좋아하고 있다는 인식을 시켜줄 수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엄마는 영상을 띡 틀어주고 다른 걸 한다든지 아이가 혼자 보게 한다든지 했을 때 아이가 정서적으로도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건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영상은 틀어졌지만 딴짓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보는 동안 내내 옆에 있어서 보실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아이가 어느 정도 영상 보는 게 익숙해질 때까지는 옆에서 같이 봐주시면서 아이와 소통도 하시고 관찰도 하시면서, 이게 중요한 일이고 엄마는 네가 이걸 보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계속 열심히 봐줬으면 좋겠어 라는 인지를 시켜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를 절대 방치하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이제 엄마가 같이 거실에서 큰 TV로 같이 보시는 게 좋고, 필요하다고 하면 아이가 원한다고 하면 소통을 계속 하는 것도 좋고, 그렇지 않고 아이 성향에 따라서 소통하는 것보다는 혼자 집중해서 보는 게 좋다 이럴 때는 이제 혼자 집중해서 보는 게 좋죠.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막 보면서 모르는 게 있을 때 엄마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내가 이거 잘하고 있다는 거를 막 알아들고 있다는 거를 엄마한테 막 뽐내고 싶은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엄마가 옆에서 이거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리액션도 해주시면은 아이가 영어 영상을 보는 거에 대해서 더 몰입하게 되고, 이게 내가 엄마한테 사랑받고 있고 관심받고 있다는 거를 아이가 인지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아이한테 이제 영어 듣기 노출을 해주는 게 굉장히 기계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 자체가 아이와 엄마의 어떤 관계, 소통 이런 거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아이와 엄마가 영상을 같이 봤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 아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지할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책 읽기나 영상 보기나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엄마와의 유대감 형성, 그다음에 애착관계 형성, 소통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현선의 유튜브 영어학습법에서 말씀드리는 유튜브 영어 영상을 통한 아이들의 듣기 노출, 영어 노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아이들한테 유튜브를 틀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면서 아이가 이걸 잘하고 있다는 걸 인식시켜 주시고, 그걸 통해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뭔가 사랑받고 있다, 관심받고 있다 이런 느낌을 들게 하면서 아이가 정말 영어를 좋아하게 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단계가 있는데요.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교육적인 영상을 보여주면서 영어 인풋이 되면서 뭔가 효과가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게 만드는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목표를 거기까지만 잡으셔야지 돼요. 그래서 처음에 보여줄 때는 아이가 정말 좋아하는 영상으로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이제 꾸준히 들으면서 아이가 영어에 익숙해지게, 어렵지 않다고 느끼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거를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시고 나면 아이가 영어가 친숙해지고 익숙해지고, 그러면 이제 어려운 것도 거부감 없이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가 생각하시는 어떤 교육적인 영상, 어떤 학습적인 것들은 그 이후에 하셔도 늦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가 절대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욕심 부리지 마시고 우선은 아이가 영어를 좋아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영어 영상 노출할 때 엄마들이 하시는 가장 큰 오해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또 댓글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거 관련돼서 더 구체적인 방법은 제가 맘코칭을 통해서 엄마들한테 일일이 다 알려드리고 이걸 같이 이제 해드리고 있으니까 잘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맘코칭 한번 관심 가지고 등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